안녕하십니까. 시간여행자 사주입니다. 오늘은요, 정민년 개수일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천간에서 정화, 편제가 들어옵니다. 지지에서 미토, 편관이 들어오죠. 아주 그 특징이 강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병오년보다도 운의 색깔이, 운의 양상이 조금 뚜렷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 이게 과연 기회가 되는 시기일까? 아니면은 나한테 위기로 다가올까?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민년 개수일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민년에 과연 큰 복병은 무엇이 될까? 살펴보면 천간에서 정화 편제가 들어오죠. 이 편제 자체가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토 편관까지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재생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편제보다 이 편관이 두드러지는 해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병오년 현재랑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병오년도 구조에 따라서 재생관이 되는 구조도 있잖아요. 내가 관성이 많다거나 그리고 이제 대운에서 관성이 있다거나 그 관성을 컨트롤하는 인성이라던가 비겁 이런 게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케이스라면 병오년이 많이 좀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많이 시달릴 수 있어요. 체력적으로, 건강적으로, 인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재성의 기회를 좀 못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는 재성적으로 되는 거죠. 돈 벌고 싶다. 이 멘탈이 조금 재성을 취득하는 구조로 흐르게 됩니다. 정면도 마찬가지예요. 정면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편제가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편관이 강해지기 때문에 나를 공격을 한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고 시달리거나 막 사업을 영역을 확장하고 이럴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때 막 한번 승부 볼 거야. 병원도 그렇지만 정민연에 한번 승부 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가면서 어, 또 탈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뭐 행정적인 부분, 서류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이런 걸 다룰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거기서 만나는 사업적으로 만나는 사람 때문에 틀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이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묘년 같은 경우는 기토일간한테 재생관이 됐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묘목 편관임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때 건강, 뭐, 암을 얻었다, 건강을 잃었다, 갑작스럽게 대형 수술을 했다, 갑작스럽게 뭐 사기를 당했다, 이런 기토일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영상을 올렸었고, 내담자들 분들이,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대비할 수 있었을까? 막 이렇게 반문하시더라고요. 물론, 큰 운은 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정민연이 개수일간한테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이 재생관이 되면서 미토 편관이 강해진다. 묘목이 강해지는 것처럼 저기 기토일간한테 핵심은 재성을 창출하지만 그만큼 책임, 압박, 경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재생관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전형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기회가 오긴 오지만 그만큼 내가 책임감이 높아지고 직장에서 일이 많아지거나 내가 주무계에서 일을 하거나 주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만큼 압박감도 많죠. 그렇죠. 동시에 내가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신뢰도도 상승하지만 신뢰감도 상승하지만 그걸 다루는 압박감, 경쟁 때문에 시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수험생은 어떨까요? 시험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증대될 겁니다. 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승부를 보려고 그럴 거예요. 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주변에 경쟁자가 많다. 공무원 시험을 본다, 뭐 자격 면허 시험을 본다. 반드시 그 사람들보다 잘해야 되고 그리고 옵션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편관스럽게 들리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군인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유격 훈련을 하는데 꼭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탤런트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격 훈련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경쟁과 어떤 그런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테스트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환경이 어떻다? 편관스럽다. 동시에 그걸 통과해야 재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몇 천만 원, 몇억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거고 온갖 에너지를 쏟게 될 겁니다. 취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은 유의해야 되겠죠? 그럼 사업은 어때요? 사업? 아무래도 편제 편관이기 때문에 이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할 거예요. 사업 확장하고 큰 계약. 그 과정에서 오는 책임이 증가되죠. 내가 벌리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의 경쟁이 어떻게? 심화되죠. 심화됩니다. 아, 내가 이걸 열었는데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런 어떤 가게 사업 아이템을 내가 구상을 했는데 또 경쟁사가 있네. 이렇게 막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냥 편한 건 아니에요. 마냥 편한 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 확장을 하면은 어때요? 책임질 게 많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또 법적인 문제 처리, 세금, 행정 이런 것들도 좀 크고 작게 내 심기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다른 방향, 뭐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민현 직장운은 어떨까요?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일반 직장인, 사업하사는 말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빡세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적인 인물, 핵심적인 인물은 맞아요. 근데 이거 왜 내가 다 해야 돼?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런 느낌으로 흐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월음마다 차이도 나겠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편관의 느낌이 강하게 배어 있다. 그런 느낌. 승진, 이동 이런 운이 강해집니다. 그쵸? 자체적으로 미토가 강해지니까. 근데 경쟁도 많고요. 그리고 경쟁자가 내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이겨야 되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겠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프로젝트. 아까 그 유격훈련 예를 들었었잖아요. 군대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격훈련 말고 저는 그냥 다른 훈련으로 대체할래요.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죠. 그게 편관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옵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옵션을 제한된 옵션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멘탈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타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중성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평가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직장을 두고 승진을 두고 평가가 조금 부족하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페일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 재생관의 힘을 받아서 압도적으로 승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요. 이건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 리딩이고 승진 이동성 강하지만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 압박감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고요. 건강은 어떨까요?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제, 편관이죠. 빡센 조합이에요, 사실은요. 건강이 내가 신강하더라도 이렇게 재생관이 되는 경우는 시달립니다. 건강검진 자주 받으셔야 돼요. 갑자기 새로운 진단을 받는다거나 주요한 병명을 얻는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더불어서 이 짜잘한 거 있잖아요. 과로 스트레스 아니면은 번아웃, 우울, 불안
왜냐면 수기운이 이 개수가 타격을 입죠. 크게. 나를 극해버립니다. 강하게 극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이 수균이라는 거는 생식기도 되고 뭐 신장도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거기로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정신 건강으로 드러날 확률이 높아요. 예. 이 수기운은 정신 건강이랑도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예요. 상반된 에너지지만 심장, 심혈관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화기운의 지배를 강하게 당하면 아니면 내가 화기운이 또 많으면 오히려 이런 우울, 불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렇죠? 이제 수기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신 건강은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느라고 일에 소홀하게 된다거나, 근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또 건강이 못 받쳐준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난제예요, 사실은. 이 재생관에 되는 해에. 애정은 어떨까요? 애정은 새로운 인연의 등장, 정계충이다. 비겁이랑 충이 되죠. 이게 재성 취득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재정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주를 봐야 돼요. 정가지지 충에 의해서 밑에 뭐 축토가 있다. 재정을 강하게 끌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손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주 구조를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편관 미토가 들어온다. 연애운이 상승하는 구조로 갑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 연애에 대한 생각이 어때요? 상대방과 다른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좀 조용조용하게 천천히 알고 싶은데 아니 상대는 갑자기 나랑 결혼하자고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사주가 좀 나랑 격이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주가 좀 격이 괜찮은데 여기는 조금 뭔가 나랑 에너지가 안 맞아. 나랑 레벨이 안 맞는 사람 같아. 아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그냥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뭔가 저 사람은 한두 개가 빠지는 사람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수가 그런 운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괴리감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연애 자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꼭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과 연애에서 소모된 에너지가 클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재생관이 되면서 일 자체가 강해져요. 빡세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애도 빡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반대로 연애에 집중을 해서 막 혈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일에 중심을 둬야 되나? 연애에 중심을 둬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도.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정신이 혼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러운 혼인, 날짜 잡기 이런 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계충이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편관 미토니까 또 여자분들도 연애 별로 안 했는데 몇 개월 안에 3개월 뒤에 결혼하자고 하네. 이거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 경우는 좀 상대를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렇게 결혼은 우리가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망하려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결혼은 그래요. 더 예민합니다. 사업보다. 왜? 이혼을 한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헤어지는 거는. 물론 이혼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 갑작스럽게 혼인 날짜를 잡을 수 있는 운이 옵니다. 근데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알고 나중에 해도 된다. 왜 그러냐면은 그 근거는 왜 그러냐면 운이 계속 관성으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운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민년만 기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더 올 거니까
그 기회를 잘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궁합 사주를 확인한 후 연애하기를 조언. 그렇죠. 당연히 봐야 돼요. 그냥 내 운에 의해서 어떤 인연이랑 연결이 된다고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많이 오해가 따르고 많이 후회가 따릅니다. 그렇죠? 한 번 하는 결혼 잘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사주도 좋아야 되고 나랑 궁합도 맞는 게 좋습니다. 예, 다다익선이에요. 이거는 좋은 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좀 정면을 살 때 특징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고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민연 구조에 따른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개미, 무호, 정묘로 된 삼주예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딱 봤을 때 재생관이 뚜렷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미토 편관 있죠? 무토 정관 있죠? 정화, 오화, 편제가 두 개나 되고 묘목, 식신이 있으면 식신 있는 건 좋아요. 딱 봤을 때 능력이 있고 사업적인 스케일도 크고 굵직굵직하게 하고 이런 뭐 해외를 상대로 한다거나 예술적인 기질도 강하고 약간 좀 기질이 다분한 탤런트 기질이 다분한 사람입니다. 그런 건 좋은데 정민연을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또 병원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병원연도 재생관 되잖아요. 화장토 되고 또 재다도 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무토, 미토 힘이 엄청 강해집니다. 건강에 시달릴 거예요. 지금도 시달리고 있거나 내년에도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재성에 대한 야망이 어때요? 큽니다. 크고 능력도 있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점이 하자이다? 압박감이 많습니다. 삶에 대한 압박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이 있겠고, 뭐 인간관계, 재성, 법적인 부분, 뭐 이런 연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못 볼 수 있지만 내가 느끼기에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삼주적으로 봤을 때 재성을 끌어들이는 힘은 아주 좋은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해결과제, 법적, 인간관계 아까 말씀드렸었죠? 또 많을 수 있겠다. 그렇죠.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정민연 재생관에 의해서 건강관리를 유의해야 되죠. 건강이 지금도 썩 좋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인드는 되게 괜찮다고 봐요. 목표지향적이고 어떤 목적이랑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뤄내고 또 새로운 목표를 갈구하고 계속 그렇게 발전지향적인 사람이라 저는 그 부분은 되게 높게 삽니다. 그렇지만 이 관성의 느낌, 재생관을 안고 사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정민의 재생관이 또 됩니다. 세운에서 그러면은 크고 작은 난제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건강, 서류, 인간관계 그런 거. 그래서 정민의 재생관에 의해서 건강을 반드시 유의해야 되고 사업 확장에 대한 열망이 강할 것이나 손실도 크게 올 수 있어요. 크게 내가 펼치는 만큼 크게 사업을 늘리는 만큼 책임감도 늘어나고 그 단계에서 그 과정에서 오는 손실도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인드가 어때요? 그 손실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인생의 일부이다. 내 인생이 이렇구나. 그렇게 쿨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요. 이 삼주는요. 그런 마인드는 아주 훌륭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뭔가 대화를 하면은 어우 이 센스는 있다. 이 사업에 대한 감각이 좋네. 어우 스케일이 크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타입이고 제가 봤을 때는 조상묘 관리도 좀 잘 되고 있고 명당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뭐야
이런 짜잘한 부분들에서 오는 압박감들, 스트레스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사주 상담은요, 카톡 라이프 사주로 부탁을 드리고요. 개수일관 분들 지금 이제 병원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뭐 고민이 든다거나 요 정민년이 이제 4, 5개월 뒤면 또 다가옵니다. 이 편관, 재생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이 되는 분들은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